5년이 지나고 그 아버지는 계속 날 따라오고 신부님 우리 애가 의대 갔어요. 아프리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게임을 또 안 하더래요. 그리고 공부를 하더래요. 그리고 의대를 간 거예요. 저는 이제 13년 전부터 아프리카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잘 살더라고요. 굳이 이 나라에 신부가 필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귀에 들려요.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느님이 5년 동안 들리면은 그거는 홀리 콜이죠. 예, 가라는 거죠. 아프리카 잠비아는 우리나라보다 7배 큽니다. 땅 넓이가. 앞으로 미래의 대륙은 어디냐면은 아프리카입니다. 돈을 벌으려고 해도 아프리카로 가고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아프리카로 가야 됩니다. 제가 13년 전에 아프리카에 갔을 때 인구가 8억이었어요. 그런데 13년 만에 인구가 14억 5천이 됐어요. 2050년에 25억이 된다고 그래요. 다른 대륙은 다 줄어들어도 늘어나는 대륙이 아프리카입니다. 예, 다니다 보니까 빵을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빵을 만드는 기술, 농업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잠비아에 농업대학을 줘주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때 내가 잠비아를 다니고 있는데 농업대학을 줘줘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어느 날 81살 되신 할머니가 100억을 기증을 하셨어요. 100억을. 돈이 생겼으니까 잠비아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내가 농업대학을 줘야 되니까 땅을 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하늘에다 대고 하느님 제가 내일 대통령 만나는데 땅을 얼마를 달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두 말도 안 하고 3,000헥타르 딱 그러더라고요. 3,000헥타르인가 보다. 그래서 대통령 만나갖고 I need 3,000 헥타르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통령 당황한 얼굴이 나오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큰 땅이 왜 필요하냐고 아니 그 이목 연구소, 산림 나무 연구소도 해야 되고 옥수수도 심어야 되고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1,000만 평이더라고요. 1,000만 평. 여의도 12배.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심각하죠. 1,000만 평 달라고 그랬으니까. 너무 큰 땅이라 이거는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죠. 다음 날이죠. 수녀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신부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다음 날 국토부 장관을 불러갖고 국립공원 3,000헥타르 드리라고 다음 날 결정을 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래서 제가 받은 땅입니다. 이 땅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마을을 이제 설계를 한 겁니다. 여의도만한 땅을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땅이에요. 사실 저 땅 끝까지 못 가봤어. 우리 땅 전부 다 너무 넓어갖고. 그리고 다 평지입니다. 평지 땅이. 땅을 돌아보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걸 발견을 했어요. 습지를 발견을 했어요. 습지가 100만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도 공부를 했지만 물 관리가 제 전공이에요. 딱 보니까 이거 1,000만 평의 농사를 다 짓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블랙소일인데 거름 덩어리. 저 블랙소일을 30cm만 깔아놓으면은 안 되는 게 없어요. 수박, 토마토, 오이, 바나나, 오렌지, 마카다미아 굉장히 많이 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흙을 퍼내면은 물이 솟아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걸 모를까요? 몰라요. 또 알아도 저거를 옮길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포크레인이 있고 트럭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푸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 잡아보세요. 이제 그 블랙소일을 갖다가 이제 옥수수 밭을 만드는 거예요.
건기 때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쫄쫄쫄쫄 굶는 거예요. 근데 이 건기 때 아침도 주고 점심도 주고 돈도 주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열심히 하죠. 내가 지켜볼 때만 열심히 해요. 고개를 돌리면은 얼음이에요. 얼음.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긴 전기가 없어요. 물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애를 많이 낳아요. 한 집에 한 7명, 8명 나요. 전기가 없으니까 밤에 애 낳는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예. 잡아보세요. 이번에 한 10만 평의 농장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렇게 덮어 놓는 거예요. 옥수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요. 제가 12월 달에 잠비아를 또 갑니다. 옥수수 수확하러. 이번에 10만 평에 심어 놓은 데는 한 3만 가마 정도가 나올 거예요. 100만 평 정도 농장을 만들어 놓을 계획입니다. 한 300만 명에서 500만 명은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비아는 가톨릭 신자가 한 700만 명 정도 됩니다. 2200만 명 인구 중에 개신교가 한 500만 명 정도 됩니다. 개신교가. 그런데 여기 주교님이 대통령한테 땅 받은 이야기를 듣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신부님,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은 영혼의 양식도 중요하다고. 우리가 150만 명이나 되는데 신학교가 없다고. 신학교도 줘야 되나? 그래갖고 이것도 하느님이 시키는 심부름인가 보다. 그래갖고 신학교를 줬어요. 모든 대륙에 우리 천주교 신부들 다 줄어들어요. 우리가 원래 70의 은퇴인데 요즘 이런 얘기가 나와요. 80의 은퇴 얘기가 나와요. 신부가 없으니까 또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프리카만 신부님이 늘어나는 대륙이에요. 교황청 대사님이, 잠비아 대사님이 여길 보고, 여긴 정글이거든, 숲이거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보고 오 마이 갓 그러셨대요. 이 정글에 어떻게 이렇게 큰 신학교가 있느냐고. 요거는 앞으로 국제 신학교로 발전시킬 겁니다. 너무 아름답죠? 저 끝도 없는 저 지평선. 요거는 이제 선교 센터입니다. 요즘 안 죽잖아요. 난 먹고 살고 연금 나오고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요즘 많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 이분들도 여기 가서 아름다운 세상을 갖고, 그래서 제가 여기 전온 거예요. 여기 토론토는 9월부터 4월까지 가 있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 눈 많이 오잖아. 거기 눈이 안 오거든요. 여기처럼 그렇게 안 춥고. 요거는 이제 메인 도로입니다. 메인 도로인데 아까 어제 저를 라이드해 주신 분이 여기 세계에서 제일 넓은 도로라고 하는데 한 16차선, 18차선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00m의 도로 넓이가 33개 차선이에요. 거기 차도 없어요. 차도 없는데 무슨 3개 차선을 해놓은 이유가 아프리카에는 신비로운 나무들이 너무 많아요. 잠비아가 바오밥 원산지입니다. 그 8km 이내에 아프리카 나무를 다 갖다 심어 놓을 거예요. 중앙 광장입니다. 저 동그란 게 길이가 180m입니다. 굉장히 넓죠. 이제 신학교가 완성됐습니다. 이 신학생들이 22명. 보통 신학교는 20명이 들어오면 10명은 나가요. 중간에 공부가 어려워서도 나가고 여자 때문에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나가요. 나가는데 한 명도 안 나갔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밥을 3끼를 주잖아요. 집에 가면은 한 끼밖에 못 먹는데. 간호대학입니다. 수녀님들이 정글에다가 병원을 세워놨어요. 말라리아가 걸리거나 무슨 병이 걸려갖고 도시병원으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나가다 죽는 거예요. 3일이 걸르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병원을 줘놨는데 병원이 져주면 잠비아법에 간호대학을 줘야 된대요. 그래서 수녀님이 나한테 간호대학을 줘달라고 그러더라고요. 5억이 들어간대요. 또 간호대학도 줘야 되는가?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서 간호대학 짓는 돈 좀 보내라고 그랬더니 81살 된 할머니들이 돈을 엄청 보내는 거예요. 내 여자친구가 주로 81가 많아요. 내 여자친구들이 81가 많아요. 근데 15억을 보냈어요.
이게 한 10억은 땡겨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와서 보더니 이렇게 좋은 시설을 짓는데 40명 정원은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60명 정원으로 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40명에서 60명이 늘어날 때는 뭐든지 더 커져야 돼요. 그렇게 짓다가 보니까 15억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딱딱 맞게 보내주고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회 졸업생이 나왔어요.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그 근처에 똑똑한 애들은 여기 다 모여요. 근데 여기도 역시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국가에서 이런 좋은 대학이 생겼으니까 수력 발전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이 대학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글 전체 전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네는 이제 애들이 많이 줄어든대요. 전기가 들어가고 태어나는 애들이 줄어든대요. 요게 이제 개미산 위에다가 인사가라고 오두막을 쳐놓은 겁니다. 1000년 동안 개미들이 짖는 산이에요. 그래서 내가 개미들은 다 내쫓고 요 인사가를 친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조그만 그야말로 개척교회 공소죠. 하느님의 집인데 이렇게 다 무너져가고 비가 새고 그 자는데 하느님이 그러더라. 내 집이 비가 새는데 네가 잠이 오느냐고. 그래서 새로 줬어요. 네. 꽉 들어오니까 1000명까지 들어오더라고. 1000명이 오는데 신자는 100명밖에 안 돼요. 900명은 그냥 오는 거예요. 네. 900명은. 여기도 성가대 40명인데 20명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와서 춤추고 찬양하고 다 해요. 네. 애기들도 춤추는 게 너무너무 잠비아 국기하고 우리나라 태극기하고 저걸 또 저렇게 좋아해요. 한 10년 전에 딸을 잃은 엄마가 자기 딸을 기억하고 싶어서 잠비아에 우물을 하나 파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우물을 팠어요. 내가 그 얘기를 강의 때 그냥 했는데 81살 먹은 할머니들이 내 것도 파달라고 그러고 내 것도 파달라고 그러고 지금 150개를 보냈어요. 그래 지금 100개를 파놨어요. 100개를. 근데 우물을 파주니까 이분들의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씻고 병이 안 들죠. 물이 있으니까 건기 때 농사를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얼굴도 굉장히 밝아지고 이 회사를 선정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애들이 돈을 받으면 일단 그걸 갖고 도망을 가. 뭘 일을 해야 되는데 요건 인도 회사입니다. 인도 회사. 이제 100m를 탔어요. 가갖고 이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물두루 얼마를 가야 되느냐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있는 데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여긴 학교도 없지만 엄마 아빠는 농사 져야 되고 동네마다 파주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요. 이야기도 나누고 빨래도 와서 하고 씻기도 하고 50개를 더 파야 되는데 이번에 우물을 4개를 더 받았으니까 154개가 됐어요. 제가 왜 저 빵 나눔을 하느냐 하면은 아이들이 못 먹으니까 빼짝 말라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놀다 보니까 어느 날 한 애가 안 보여. 이뻐하는 애가. 얘가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느닷없이 잘 놀던 애가 왜 죽었느냐? 말라리아에 걸려갖고 한 6일, 7일, 10일 사이에 죽는 경우가 많아요. 못 먹으니까 옥수수 죽만 먹으니까 애들이 영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만이라도 배불려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달 해줬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이뻐지는 거예요. 죽는 애들도 없고 2달 해줘야 되겠다. 올해는 2달 해줬어요.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자기 평생에 하루에 600개 해본 적은 처음이래요. 이렇게 닭을 튀기고 소세지를 튀기고 감자를 튀기고 돼지고기도 튀기고 제가 변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잘 살아라, 열심히 해라, 희생해라, 봉사해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한 10년 전에 중학교 2학년 남자애가 아빠 따라 치과 의사 따라 왔어요. 근데 인천공항에서부터 나를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뒤집어 좀 째려보더라고요. 키도 큰 놈이 게임 중독에 걸리는데 전기도 없대지, 물도 없대지, 화장실도 이상한 데지.
그러니까 애가 잠비아 갈 때까지 날 째려보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났는데 눈동자가 돌아왔어요. 처음부터 째려와갖고 나도 기분 안 좋았고 끝까지 말을 안 했죠. 걔하고. 그리고 2주 있다 갔어요. 5년이 지나고 그 아버지는 계속 나 따라오고 신부님 우리 애가 의대 갔어요. 아프리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게임을 또 안 하더래요. 그리고 공부를 하더래요. 그리고 의대를 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 할머니나 엄마 아빠를 95% 째려오는 애가 있으면은 아프리카를 보내세요. 아프리카를 2주만 보내면 변합니다. 근데 약간 이상한 애들은 한 달을 보내면 완전히 변합니다. 예. 좀 럭셔리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이 아이들한테 밥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걸 드리는 거예요. 작은 예수님한테. 너무 많은 걸 사갖고 하니까 시장에 왔어요. 도대체 뭐 한다고 이렇게 옥수수를 많이 사나? 그랬더니 이걸 보더니 그 시장님이 전율을 느꼈다고 그래요. 보통 방송을 보면 애들이 막 손 막 하고 막 벌리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얘네들 나가면 다시 싹 닦습니다. 봉사자들이. 그래갖고 깨끗한 식탁에 앉아서 저렇게 럭셔리하게 앉아서. 그런데 얘네들을 이렇게 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은 잘 먹어요. 근데 셋째 날부터 안 먹어요. 왜 안 먹나 봤더니 집에 싸가려고. 엄마,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그 비닐봉지에다가 싸가는 걸 보면서 젊은 신부님인데 우리가 그냥 집에 싸갖고 갈 걸 미리 주죠. 그럼 먹지 않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너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래갖고 갖고 갈 걸 미리 줘요. 그러니까 다 먹더라고요. 또 많이 주니까 남겨서 거기 싸가고. 얘네들이 내가 아침에 조회를 하는데 건방지게 팔짱을 이렇게 끼고 듣는 거예요. 건방진 게 아니고 존경의 뜻이래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네 얘기만 듣는다. 존경의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륙이 바뀌면은 지금 팔짱 끼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예, 좋아요. 좋은 현상이에요. 예. 대륙이 바뀌면은 우리가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개를 4마리를 내보내야 돼요. 첫 번째 내보내야 되는 개는 선입견이에요. 내 지식으로 토론토를 바라보면 안 돼요. 토론토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 토론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깨끗한 관점으로 아프리카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선입견이 참 많아요. 선입견이. 저도 있고. 두 번째 내보내야 되는 개는 뭐냐면은 편견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선입견하고 편견을 내보내야지 좀 사람 같아 보여요. 근데 세 번째 진짜 내보내야 되는 개는 뭐냐면은 참견이야. 그런 사람들이 참견을 해. 교회에도 그런 사람 있죠? 선입견 있고 편견 있고 참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은 어떤 개가 날뛰느냐면 꼴불견이 나를 뛰어요. 네 개를 내보내면은 문화가 다른 잠비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올해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4월 달에 미국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는 중국 차쿠라는 곳에 한국 천주교의 첫 신부님이 2,000km를 걸었던 길을 따라 걸었어요. 그 6월 달에는 아프리카 갔어요. 2달, 한 5일 정도. 9월 달에 또 중국 또 갔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생가를 너무 가고 싶어갖고 폴란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를 갔다 왔어요. 거기 성지순례를 갔다 왔죠. 이게 제가 바쁘고 잘났다라는 말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500년 전에 내가 조선에서 미국에 선교를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일단은 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가 딱 있어요. 가겠다면은 4척은 만들어야 될 거, 4척. 왜냐면 가다가 달걀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닭 실어야지. 고기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소 실어야지.
마젤란이 그랬어요.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할 때 4배를 가지고 떠났어요.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저는 인천공항, 평창에서 인천공항 가면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딱 기장이 나 모시고 가려고. 배 4척 만드는데 한 5년, 7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났어. 부산에서 일본 들러가고 물도 채워놓고 사이판에 들러, 그 다음에 괌 들러, 하와이 들러. 미국에 이제 한 7, 8년 걸려서 왔어. 미국 왔으면 한 달 있다 가요. 거기 다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한 20년 할 거를 저는 한 달에 다 한 거예요. 아프리카를 가려고 그러면 태평양을 지나서 인도양을 가갖고 인도양에서 또 내륙으로 들어가려면 그것 또한 20년 걸릴 거예요. 500년 전이었다면. 근데 모든 게 지금 너무 잘 돼 있잖아요. 500년 전 사람이 80년 소화할 거를 지금 한 10개월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100년 같이 사는 거예요. 1년을. 제 목표가 87이거든요. 87살까지 사는 게 목표예요, 일단은. 그럼 27년을 더 산다면 나는 2700년을 더 살아야 돼. 그 1년을 100년 같이 살면은, 그러니까 나 늙었어. 나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거야. 그런 분들이 보통 70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3000년을 기다리면서 죽는 거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는 건 생각하지 말고, 늙었다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열심히 살면 돼요. 성당 다니시는 분들 있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절 다니시는 분들 열심히 나가세요. 무조건 열심히 나가. 책 열심히 읽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돌아다녀야 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누죽걸상이에요. 이거 고사성어예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사는 거야. 서 있으면은 내가 앞으로 더 살 수 있어. 자꾸 앉기 시작하면은 점점 죽음에 가까운 거야. 계속 누워 있어.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앉아서 강의한 적이 없어요. 항상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서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년을 100년 같이 사시면은 사는 게 지겹지 않아요. 하루를 계획을 하고. 저는 내년 스케줄도 다 끝났어요. 내년 스케줄 며칠 날 어디 갈 거고, 며칠 날 어디 갈 거고, 며칠 날 어디 갈 거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후년 거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보기엔 앞으로 1000년 살 분들, 잠깐만, 제일 젊은 사람이 여기 몇 살이에요? 40, 6000년 남아있네. 예, 수영장. 네, 수영장을 만들어줬어요. 저렇게 좋아해요. 저 트램플린도 그렇게 좋아해요. 요거 볼 때만, 저렇게 찍을 때만 일을 하는 거예요. 잘 도와줘요, 그래도. 400명 정도가 와서 일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인데 이들은 원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400명 줄 세워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뒤에 있는 애들이 불안해요.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줄이 안 돼요. 내 거 떨어질까 봐. 자꾸 앞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정말 신경질을 부르게 되고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들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던져줄 수가 있나? 다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갖다 드렸어요. 주지 않고.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거 올해 이렇게 자란 거예요. 여기 겨울이 없잖아요. 우기 때도 자라고 건기 때도 자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25년에서 30년이 돼야지 목재로 씁니다. 근데 잠비아는 15년에서 한 17년만 자라면 목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무를 심어야 돼. 제가 언제까지나 저기를 도와줄 수 없잖아요. 나도 이제 죽을 건데. 그래서 저렇게 나무를 심어주는데 그 100년 프로젝트인데, 프로젝트 자체가 앞으로 10년 후부터 저게 이제 돈으로 돼요. 제가 100만 그루를 심는 게 프로그램이에요. 100만 그루를 심으면 1000억 정도가 나와요. 그 나무값이 좋아요. 1000억 정도 나오면 농업대학도 짓고, 의대도 짓고, 병원도 짓고, 간호대학도 짓고, 그리고 정말로 짓고 싶은 게 인문학 대학을 짓고 싶어요. 여기 글자가 없으니까 전해지지도 않고 문화가 쌓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글을 아프리카에서 많이 선정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한국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한글 박사를. 그러면 이제 케냐타 대학에서 한글 학과를 열어주기로 했어요.
도대체 신부님 무슨 돈으로 저렇게 하느냐고 그냥 보내줘. 81살들이 그냥 보내줘. 예. 요거는 제 유튜브 수입으로 심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한 100만 달러 들어왔거든요. 그걸로 심는 거예요. 요게 1년 만에 저렇게 자라는 거예요. 진짜 많이 컸어요. 빨리 가보고 싶은 거예요. 영주권 신청해놨어요. 잠비아 가서 살으려고. 요거는 에이즈 걸린 아이들입니다. 에이즈 걸리면 부모님들이 죽잖아요. 고아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2017년에 돌아가셨어요. 87세에 그래서 제가 87살까지 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는 만큼 살아야지 효자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조의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억대가 넘게 들어왔어요. 근데 제 평상시에 우리 형제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 조의금 들어오면 아이들을 위한 집을 지을 거다. 그래서 조의금을 싹 걷어갖고 제가 평창으로 갖고 갔어요. 우리 형제들은 조의금을 구경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봉투는 보내줬어요. 다 꺼내갖고 돈 얼마 들어왔다 봉투는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조의금으로 이 집을 진 거예요. 이제는 에이즈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 덕분이에요. 왜냐하면 무상으로 에이즈 약을 다 줘요. 그리고 요즘은 치료까지 돼요. 그래서 에이즈로 죽는 경우는 이제는 없습니다. 미국이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요즘 관세로 캐나다를 괴롭히질 않나. 여기는 이제 묻든드라는 학교인데 저희들이 학교를 져줬어요. 바글바글해 애들이. 전기를 빨리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요. 저거 해결하는 방법은. 예, 애들 가방 주는 겁니다. 저기 가방에는 책은 없어요. 먹을 것만 있어요. 뭐 그냥 가방을 메고 올 때 기분이 좋잖아요. 지금 학교를 지금 짓고 있어요. 정식 학교를. 지금 초등학교 이제 전 학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전 오면은 아이들 가운데 잠비아를 살릴 애도 나올 거고 아프리카를 살릴 애도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좋은 교육을 된다면. 네. 그래서 가방에다가 저렇게 먹을 걸 싸갖고 집에 가는 거죠. 우리 유튜브 때 구독자들한테 아이들 빵을 나눌 거니까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3억이 필요합니다. 그럼 3억을 보내줘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씩 십시일반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어려운 나라 도와준 게 4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통로가 되는 거죠. 저를 통해서 많이 여기저기 나눌 수 있도록. 요거는 이제 체육사 서림초등학교 인천에 체육사가 망해갖고 우리한테 보내준 거예요. 이분도 개신교 신자예요. 올해도 또 모아서 내년에도 보내주신대요. 그냥 애들이 얼마나 깨끗해. 이렇게 체육복을 입으니까 인물이 나죠. 요건 생리대입니다. 예, 적어보세요. 아이들이 생리하는데 생리대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죽어요. 위생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생리대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런데 봉사자들이 내가 아프리카를 가, 내가 선교를 떠나, 내가 이제 하느님 나라를 내가 이제 건설하는 거야. 근데 내가 봉사자들한테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와라. 두 번째, 의견을 내지 말아라. 아프리카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일주일 온 사람이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의견을 내면 또 싸워요. 설거지를 해도 어떤 사람은 앞에서부터 닦아야 된다. 뒷면 닦아야 된다. 그리고 싸워. 의견을 내지 말아라. 아니 아프리카 따라오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독특한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지 훌륭한 사람이 따라오는 게 아니야. 세 번째, 시키는 대로 해라. 근데 와서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완전히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6시 일어나요. 봉사자들 아침에 절대 얼굴 안 씻습니다. 바로 나가자마자 다시 새카매지는데 세수는 왜 해? 너무 좋아요. 세수 안 하니까. 7시 반에 밥을 줘요. 밥도 못하게 해요. 봉사자들 시켜놓으니까 싸워. 또 그래서 우리 직원이 가서 해줘요. 그냥 먹기만 하면 돼. 그럼 이제 8시 한 40분에 오늘 할 일을 알려줘요. 오늘 뭐뭐 해야 된다. 그럼 9시에 애들 빵 구러 나가야 돼. 계란 후라이 600개 해야지. 소세지 해야지. 사과 해야지. 감자 쪄야지. 옥수수 삶아야지.
그 애들이 11시 반부터 오기 시작해. 300명이. 물론 직원들 400명 것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700명 거를 준비를 해야 돼.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그리고 이제 11시 반에 이제 다 끝나요. 그럼 그때 잠깐 뭘 먹어요, 점심을. 그리고 이제 2시에 본부로 와갖고 잠깐 쉬면은 2시 반에 뭐하러 가야 돼? 소나무 전지하러 가야 돼. 옥수수 심어야 돼. 이거 미쳐 옥수수. 끝이 안 보이는 거. 오후 5시 이제 샤워를 하고 6시에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시간만 나면은 저 생리대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애들 도시락 집에 갖고 갈 거 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사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8시에 나눔해야 돼요. 나눔 9시 반까지.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2주일이 가면은 행복한 걸 느껴요. 아무 잡생각 없이 2주일을 그렇게 지내고 나면은 또 애들이 와서 안기면은요 미쳐요. 작년에는 안 안겼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런 스킨십을 해봤던 적이 없는 애들이. 집에서 부모들이 그렇게 안 해. 때리지. 먹고 살기 힘든데 배고픈데 애가 울고 그러면 때리죠. 근데 이 한국에서 온 화이트맨들 아줌마들이 웃으면서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막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면은 2시에 일어나야 돼. 별 봐야 되기 때문에. 별을 봐야 돼. 기가 막혀요. 이제 하루 종일 집에 가면은 놀이감이 없으니까 우리가 놀이하는 거, 줄넘기, 공기놀이, 딱지치기 이런 걸 가르쳐 줍니다. 놀으라고. 좀 지켜보세요. 잘하나. 눈에 무과 된 우산이 우리 가브리엘 작년에 본 아이인데 머리에 상처가 났는데 약이 있어야지. 진물이 나갖고 진물이 흘러갖고 저 눈에 저렇게 눈이 상해갖고 결국은 눈을 뺐어요. 그래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 엄마인데 엄마가 알콜릭이에요. 알콜릭. 막내인 줄 알았는데 집에 가보니까 애가 셋이야.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이제 치과 진료하는 겁니다. 이가 썩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이만 빼줘도 너무 좋아해요. 저렇게 다리가 부러지고 이러면은 그냥 상처 난 대로 썩으니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자르는 사람 그렇게 많아요. 의족해주는 의사가 내년에는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술을 가르쳐 줄 거예요. 오늘 참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도 참 좋은 나라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줬다. 우리가 언제 찾아갔습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다 생각하면서 다니다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하고 나 편안하고 나 건강해서 그 행복은 요만해요. 그런데 뭔가 고통스러운 사람들하고 나누는 이만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나누면 이만하고 저같이 간호대학 줘놓으면 크기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은 생리대라도 집에서 만들어 갖고 보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1000년에서 6000년 살 사람도 여기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상 주는 거예요? 특별상 황창현 베네딕토 신부. 국내외 종교계를 초월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행복을 심어주는 다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선교 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하신 공로가 지대하기에 동포들의 뜻을 모아 이 상을 드립니다. 캐나다 한인상 이사회 이사장 정창원.